안녕하세요, 한계태입니다. 고려 성룡 때 만주에서 세력을 키운 거란 소선영이 대군을 이끌고 고려를 침략합니다. 이 조정은요, 강경파와 화친파로 나뉩니다. 싸움을 하죠. 그때 서희 장군이 달랑 수행원 몇 명만을 이끌고 협상을 합니다. 소선영을 방문하죠. 별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란은 자진철군하고 오히려 고구려의 옛 땅 압력번견 강동 6주까지 되돌려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서희란 사람은요, 상대의 니즈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거란의 목표는 고려가 아닙니다. 바로 송나라였죠. 그런데 송나라와 친한 고려가 뒤통수를 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를 눈치챈 서희는 송나라와 동맹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카드를 꺼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는 협상을 끝내고 나오기 직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대로 돌아가면 나는 맞아 죽을지 모른다. 국내에 워낙 친송파가 많기 때문이다. 당황한 소선영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서희는 강동 6주를 돌려주시오. 그러면 조정에서도 별 말이 없을 겁니다. 라고 답합니다. 하나 주고 하나 얻은 셈이죠. 그야말로 한국 역사상 최고의 협상입니다. 600년 후에 청나라는 비슷한 이유로 조선을 또 쳐들어옵니다. 하지만 협상에 실패한 조선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합니다. 그만큼 협상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할 책 CEO는 낙타와도 협상한다는 그런 협상에 대한 많은 사례와 노하우를 다룬 책입니다. 여러분, 국제협상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요, 문화 차이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딴 생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기 쉽죠. 일본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겉으로 거절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뜻을 전하겠다. 고려해보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 노를 말하는 거죠. 안 되겠다. 라는 말입니다. 하이! 라는 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이! 하이!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이요. 그저 상대 얘기를 이해했다. 라는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중국 사람에게는요, 관계 형성, 관시가 중요합니다. 식사를 하고 술을 같이 마시는 행위는 관계 형성에 필수적이죠. 협상은 그 다음입니다. 인도 사람과는요, 파티 장소에서 협상 안건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미국인에게도요, 관계 형성은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입니다. 관계가 나빠서 좋을 것은 없지만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그게 문화 차이입니다. 다음은 성공적인 협상 전략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벼랑 끝 협상 전략입니다. 북한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죠. 상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 극한 상황으로 유도하는 겁니다. 마치 안전핀을 뺀 수류탄을 한 손에 쥔 채 협상을 하는 것과 같죠. 고려 사람들이 중국에서 인삼값을 높여받기 위해 일부러 인삼을 태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죠.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진행합니다. 바로 이런 전략입니다. 효과적이죠. 하지만 위험합니다.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악역과 선한 역을 교대로 내세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굿맨, 배드맨 전략이죠. 대북 핵 협상에서 콜린 파월과 로널드 럼스펠드 전략이 그것입니다. 럼스펠드는 강경파입니다. 지도부를 제거해야 한다. 제한적 공습이 필요하다. 라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반면 파월은 온건파입니다. 달래입니다.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나와 협상을 마무리 지어라. 그렇지 않으면 매파인 럼스펠드가 득세한다. 그때는 초강경의 군사적, 경제적 제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은요, 스트레스 협상 전략입니다. 상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유도합니다. 협상을 위해서 호치민시 청사를 방문한 한국 대표가 에어컨 없는 방에서 협상을 했습니다. 아주 힘들죠. 핑퐁 외교 때 중국 사람들이 일부러 가래를 막 뺐습니다. 더럽게. 상대가 불쾌해지죠.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스트레스 상황 해결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지연 협상 전략도 있습니다. 예전에 GM과 대우가 협상을 했었습니다. 경쟁하던 포드가 2000년 9월
인수 포기를 선언합니다. 그러자 GM은 느긋해지죠. 철저하게 지연 전략을 구사합니다. GM은 2001년 5월까지 별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대우는 한 달에 500억의 적자가 납니다. 시장 점유율은 33%에서 13.9%까지 추락합니다. 초조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요, 많은 양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연 협상 전략이죠. 이 외에도 상대가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을 요란하게 요구하는 미끼 전략을 조심해야 합니다. 숨겨진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드러난 미끼 속에 핵심 의자가 무엇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협, 공갈치는 것, 이것도 협상 전략입니다. 미국이 중국 정부에게 지적재산권 위반에 대해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중국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구입 예정인 통신 장비와 보잉 항공기를 유럽에서 사들이겠다 라고 위협합니다. 고도의 숙련된 협상가가 어딘가 허점이 많고 어리숙하게 보이는 것도 전략입니다. 동정심을 얻고 상대를 방심시키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무엇보다 협상은요, 정보전입니다. 상대의 협상 목적, 약점과 강점을 파악합니다. 전략과 대안은 무엇인지, 내부 이해자 간에 어떤 갈등이 있는지, 시간에 쫓기지는 않는지, 협상 대표는 개인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는 것도 협상의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는요, 협상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준비되지 않은 협상, 훈련되지 않은 협상, 상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협상 등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았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협상에 대해 새롭게 눈뜨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